폴란드 하늘이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렸다. 지난 1일 나토의 동부 최전선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 폴란드와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 간의 군사적 마찰이 빚어진 것인데요. 다름 아닌 벨라루스의 군용 헬기가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폴란드는 동부 국경으로 병력을 급파한 것입니다. 폴란드 동부 비아오비에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벨라루스 헬기를 봤다며 소셜미디어에 목격담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도움을 준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이곳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용병 그룹인 바그너가 최근 벨라루스로 주둔지를 옮겨 접경국인 폴란드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벨라루스의 군용 헬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였으니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SNS에 헬기 인증샷을 올리는 동안 폴란드군 레이더에서는 헬기를 탐지하지 못해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폴란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아오비에자 삼림지대에서 매우 낮은 고도로 침투해 레이더 감지가 어려웠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우린 방공망조차 없는 거냐,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동안 국방부 레이더는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죠. 폴란드의 방공체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매체 탑5의 방공망 관련 기사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방공체계는 구소련 시절 사용하던 UASE, C-125M1A, S-200C, 포프라트2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사용연한이 꽤 오래 지난 노후화된 무기체계였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와 공동 개발한 나라우 지대공 시스템도 전쟁 발발로 인해 모두 우크라이나에 선도입되었으니 폴란드 내에는 쓸만한 방공체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특히나 이번 벨라루스의 헬기는 저고도 침투를 이용해 방공망을 뚫어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엔 고고도 대비 저고도는 좀 더 탐지가 쉽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저고도에는 탐지를 어렵게 하는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대응에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가 주변 높은 건물이나 지형에 가려지면 레이더는 그림자 효과로 인해 탐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또 가까운 지면은 레이더 파장을 흡수 또는 반사시키고, 고도가 낮을수록 대기의 밀도가 높아지기에 레이더 파장이 이를 뚫고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 내릴 때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 고도에 진입하면 그때부터는 비나 바람, 번개, 안개 같은 자연현상이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죠. 무튼 이러한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 탐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현대화된 주파수와 강력한 출력을 지닌 송수신기 등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현재 폴란드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군사매체 탑1은 폴란드에는 방공망이 없다, 구식 소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우크라이나의 대공방어보다 못하다는 말이 설득력 있다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폴란드는 지난 2012년 미국 레이시온사와 함께 차기 방공체계 도입 사업인 비스아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높은 금액으로 인해 결국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방향을 바꿔 개발이 아닌 도입으로 선회하였는데, 2017년에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208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대의 패트리어트도 인도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패트리어트는 미국 내에서도 사용성, 신뢰성 문제로 인해 생산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고 있기도 하고요. 이미 한 차례 폴란드의 부실한 방공망이 드러난 사건도 있었는데, 2022년 11월 15일 우크라이나가 오발한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인 루블린주 푸셰보드프 지역에 착탄하여 폭발하였고, 폴란드인 2명이 숨진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폴란드는 요격은커녕 어느 방향에서 날아온 것인지 탐지조차 하지 못하였죠. 그러니 폴란드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방공체계라 할 수 있는데, 폴란드가 얼마나 시급한지 견원지가 아닌 독일이 그렇게 필요하면 패트리어트 포대 2개 줄게 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독일이 그냥 준 건 아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레오파르트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자 하였죠. 폴란드는 패트리어트를 받긴 받았는데 정작 그 뒤 독일과의 전차 보수 사업 협상에는 여러 핑계를 대며 동참하지 않고 있죠. 애지간히 독일이 싫은가 봅니다. 공짜로 패트리어트 3 무상 지원을 받은 날 폴란드 부하샤크 국방장관의 표정만 봐도 매우 탐탁치 않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 폴란드는 빠른 방공체계 구축을 위해 다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KM-SAM,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공체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방한한 폴란드군 지원단은 LIG 넥스원 창원 공장에 들려 천궁을 직접 시승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내비쳤는데요. 사실 천궁에는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천궁은 탄도미사일은 물론 특히 항공기 요격 능력도 매우 뛰어난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이게 말은 쉬우나 이처럼 대항공, 대미사일 능력을 두루 갖춘 지대공 무기체계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왜냐? 세계 무기 발전사의 두 기둥이던 소련과 미국에서 파생된 전 세계 무기들은 미국과 소련의 기술 기반 아래에서 개발되었는데요. 당연히 미사일 방어 체계 역시 그러하겠죠. S 시리즈로 개발된 소련의 방공체계는 대항공 요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소련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핵미사일 투하용 전폭기를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반대로 미국의 방공체계는 대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미사일만큼은 동구권이 서구권보다 더 우수한 기술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에 미국산 패트리어트는 20kg 드론은 못 잡아도 2톤의 미사일은 펑펑 잘 터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몇몇 무기들은 미국의 현대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소련의 색채가 들어간 장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천궁이죠. 시스템 장비, 디스플레이, 운용교리 같은 부분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포대 구성, 런치 방식 같은 기술들은 오히려 러시아의 기술을 접목하였고 이에 대항공, 대미사일 모두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천궁의 특별함은 이미 지난해 UAE에 수출되며 입증되었기도 합니다. 계약 규모만 무려 4조 원어치로 폴란드 계약 이전에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죠. UAE가 천궁을 대거 도입한 이유는 이란의 무차별 드론 공격에 보유 중인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시아타임스에 왜 UAE는 한국에 미사일을 도입하는가 라는 기사에서 UAE는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3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획득했지만 미국 패트리어트는 기껏해야 후티가 발사한 이란 탄도미사일에 대해 약간 효과적이었고 드론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라고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UAE 국방 관계자들의 눈을 획가닥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에서 주관한 2017년 한국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였습니다. 이날 천궁은 개발 완료 이후 첫 실사격을 시행했는데요. 40km 떨어진 적어도 무인기를 마 4.5의 속도로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이걸 보니 안사고는 배길 수 없는 것이었죠. UAE는 현지에 맞는 몇 가지 추가 개선 사항을 달아 드디어 중동형 천궁이 개발 및 수출되었는데요. 천궁2가 상대적으로 현재 다른 방공체계보다 뛰어난 이유는 우선 레이더 성능에 있습니다. 천궁에는 X밴드 레이더가 사용되는데 X밴드 레이더는 다른 주파수 대비 짧은 파장을 사용하기에 공중의 작은 물체나 혹은 입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X밴드 레이더는 저고도에서 발생하는 날씨 변화에도 상당한 대응력을 갖고 추적 대기 중 기타 신호와의 간섭이 적으며 이는 뛰어난 탐지 성능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패트리어트는 C밴드를 차용하고 있는데요. C밴드는 X밴드 대비 더 넓고 글로벌한 커버리지를 지니고 있고 특히 전파 지연이 적어 대응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는 미사일 요격 특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천궁2의 실전 배치와 동시에 천궁3의 개발이 진행 중인데 킴스트 종합학술대회에서 공개된 사양으로는 KF-21에 장착되는 A사 레이더가 크게 확장되어 탑재되고 역시 차세대 지라갈륨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며 약 만여 개의 TR 채널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존 최강인데 업글 이후에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천궁이 되는 것이죠. 한편 최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불이 붙었다라는 기사에서 흥미롭게도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KAMD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폴란드 정부 역시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천궁에 대한 폴란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은 대공 및 미사일 방어를 매우 잘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중거리 대공 방어 체계와 관련하여 UAE 시장에서 미국을 제치고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거리 장비를 만듭니다. 진심으로 부러워요. 한국은 무기업종을 맺을 가치가 있는 나라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먼저 K2 그리고 천궁과 현무 3C 그 뒤로 삼성 리튬이온 SDI 배터리를 탑재한 도상 안창호급의 현무 로켓과 AIP를 탑재한 잠수함 거기다 호텔 모드의 SGR-A1 소총과 유탄 발사기가 필요해. 모든 군사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친구라고 지칭하는 미국인, 프랑스인, 독일인과 협력하는 것보다 더 유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크랩 차체에 대한 라이센스 구매를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한국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MSAM은 물론 LSAM까지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중국에서는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 소우의 최근 6월 기사에서 한국 결국 자체 장사거리 방공망 구축 이렇게 중국을 또 도발하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주목할 만한 속도로 자체 KAMD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수출 역시 노력을 일삼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을 포함하여 아직 무기 강국들이 건재한 방산 시장에서 틈을 깨고 진출하기는
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뭐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니까 잘 팔릴 거란 소리겠네요. 아나 칭찬하면 어쩌나 하고 긴장했잖아. 이렇게 또 짱징서 발급. 오늘의 한 줄평. K쌤이 왜 좋냐고. 일단 쌤 그리고 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